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И сегодня я приготовила для вас специальную тему,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Русская кухня».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가서 반드시 드셔보시고 관심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한국에서 있어도 러시아 요리도 만들어 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은 리시피, 많은 동영상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대표적인 거 설명하고요. 음식 관련되는 문화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관심 가져와서 계속 연습하시고요. 계속 드셔보시고요. 러시아 식당들, 한국에서 있는 식당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음식들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시면 이태원이나 동대문에서 러시아 식당들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시고 러시아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대화도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음식 문화 여러분 먼저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소론 설명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20세기 지금 역사 있는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자랐던 러시아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많이 조금 정보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들 여기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러시아 역사는 비교적으로 짧은 역사 가지고 있습니다. 9세기 말, 10세기 말 생각하셔도 되는데 러시아 세례 사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수용했고요. 블라디미르 공작이 그때 아직 왕이 없어서 러시아 사람들 세례시키고 비잔티아의 도움을 받아서 비잔티아 공주랑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슬라브인들, 러시아인들, 아직 그때 러시아 없어서 고대 루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인들은 비잔티아, 이거는 중동 문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교 문화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문화랑 접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 문화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순절, 그쵸? 금식하는 문화예요. 고기 먹지 마라, 그쵸? 야채 먹어라, 이런 문화들이 들어가죠. 그쵸? 피 먹지 마라, 그쵸? 한국 사람들이 순대나 선지 먹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피 먹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생각해서 피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기를 먹을 때는 스테이크를 반드시 익혀서 먹거나 요리할 때 피 완전 제거한 다음에 요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중요한 단계는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몽골 침입과 몽골 침배 시대였습니다. 칭기스칸 아시죠? 네, 그때 젊은 루시는 아직은 그렇게 강한 국가 아니기 때문에 몽골 지배받아서 400년 동안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시아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중국 만두 문화라든지 고기 관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동양 나라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역사 부분인데 18세기 초반이에요. 벼들 1세, 벼들 4제 왕이 들어와서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고 키가 더 큰 사람이에요. 거인 있는 사람이에요. 2m 이상 키가 지는 사람인데 그보다 또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때부터 서구 발트해 문을 열고 흑해 도끼 쪽으로 길을 열고 알래스카까지 러시아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많은 문화를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수민족들 알래스카로 움직이면서 다른 소수민족들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그쵸? 그들의 음식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는데 근데 17, 19세기 중요한 시기는 미국이 그때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감자, 옥수수, 토마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커피 문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곡식하고 생선, 그쵸? 사냥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문화, 미국 음식, 미국 대륙에서 남미, 북미에서 오는 음식들이 이제 러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1917년 중요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붉은 테러 시대더라고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그죠? 소련 시대가 온 다음에 무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두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먹어야 되고 그죠? 혼자서 아니고 단체로 먹어야 되고 맞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자들이 이런 문화가 그죠? 엘리트의 문화가 없어지면서 대중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 다 똑같이 먹는다. 그때 물론 힘든 시대였고 2차 세계전쟁도였죠. 굉장히 배고픈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같이 많이 먹자 이런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 집으로 손님들이 올 때 주부들은 굉장히 요리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부담이 되니까 모든 초대받는 손님들이 요리 한 가지 한 가지씩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 샐러드 가져오고, 한 사람 고기 가져오고, 한 사람이 샴페인이나 와인,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빵이나 케이크 가져와서 같이 누리면서 음식 먹는 문화가 오는 거예요. 소련 붕괴 다음에 이제 소련이 없어지면서 다시 이쪽으로 문화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지금 현대 러시아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면 됩니다. 서구 문화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동안 흡수된 요리들이 다 존재하죠. 소련 문화도 존재하죠. 그쵸?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이 중요한 사건들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대표 음식은 우리가 뭔지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간단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쵸? 그래서 자세히 제가 그림 보여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는
반드시 빵 먹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해요. 맞죠? 근데 빵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빵은 항상 추가로 먹습니다. 추가로 다른 요리가 나올 때 빵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요리 나올 때는 반드시 김치가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빵 조각이 몇 개 이렇게 밥상에 있고요. 원하시면 드시고 싫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또는 마시는 빵들 여러 가지 다른 문화도 있죠. 축제할 때 빵 드리는 환영 의미로도 문화가 있고요. 이따가 보여주고요. 그죠? 아니면 디저트처럼 만든 빵도 있어요. 음식 한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차 마시기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빵, 예쁜 빵이나 쿠키나 케이크나 올려서 같이 먹습니다. 빵은 반드시 오븐에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러시아에서 오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엄마들은 자기 애기들, 딸들 빵 만든 문화를 가르칩니다. 이스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반죽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요리 수업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빵 문화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옛날 러시아에서 제가 얘기했죠. 9세기, 10세기 곡식을 많이 키워서 그쵸? 사냥해서 곡식과 고기랑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감자, 옥수수 없었기 때문에 무를 많이 키워서 한국 무 아니고 다른 야채를 많이 키워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빵만 먹으면 맛이 없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강, 호수들이 많이 있지만 민물이잖아요. 이거는 소금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멀리서 수입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금처럼 돈 단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예쁜 아가씨들은 여기는 깨끗한 수건에서 예쁘게 장식된 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조그만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소금, 클렙 다솔 문화는 귀한 손님에게 마시는 것 가장 맛있는 요리들입니다.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초대받은 손님이 와서 VIP 요즘 문화에서도 이것도 사용합니다. 손으로 반드시 빵을 자르면 안 되고요. 손으로 조금씩 가져와서 소금 짓고 입에 보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승진해서 VIP 되면 이런 문화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작년에 러시아 갔다 왔을 때 이런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빵 먹는 동영상 있었습니다. 손으로 반드시 집어서 찍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곡식들은 빵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죽으로도 많이 먹었습니다. 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밥죽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번죽 같은 식당 알지만 러시아에서는 곡식을 다양합니다. 메밀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분 모르는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삶아서 소금 넣거나 아니면 우유랑 우유죽도 많이 하기 해요.
우유죽에다가 뭣도 한 조각이나 열매를 여러 가지 만약에 달콤하게 먹고 싶으면 열매 올려서 이렇게 또 먹기 합니다. 된장은 영양이 들어가 있죠. 물론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육수에다가 삶기도 하고 고기도 넣기도 하고 다양한 죽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러시아에서 옛날에 아직 서양 문화, 동양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죽, 빵 많이 먹었습니다. 열매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먹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씨죠. 씨. 신양배추 들어가면서 신맛이 납니다. 물론 고추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이거는 중동에서 후추나 멕시코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육수 가지고 신양배추 다른 야채 감자 나중에도 들어가고 뭐 약간 사워크림도 올려서 먹는 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 요 그림도 봐보세요. 요 그림에서 씨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죠?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국 중에서 보르시입니다. 토마토와 비트 색깔입니다, 여러분. 비트 빨간 무라고 하죠. 네, 그 색깔로 국을 그립니다. 물론 육수, 고기, 감자, 신양배추, 러시아 뭐 향초들, 우크로피나 그쵸? 트민, 킨자 다른 단어들이 여러분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향초 조금 뿌리고 후추도 뿌리고 먹습니다. 맵지 않지만 신맛이 나니까 색깔도 예쁘니까 한국 사람 맛에 딱 맞는 국입니다. 첫 번째 요리로 항상 국들이 나오죠. 그래서 식당 오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리로 보통 메인 요리 오는데 예를 들어 스파게티와 스테이크, 그쵸? 이런 거 올 수 있어. 아니면 감자와 연어 구워서 나올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은 뭐예요? 삘메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쵸? 동양에서 오는 요리죠. 하지만 요리가 조금 다르죠. 작아요. 일단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여운 만두들이죠. 속에서는 고기 들어가고요. 양파, 마늘, 후추, 소금으로 양념해서 하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아서 식초로 짓거나 교자 짓거나 또는 사워크림도 짓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는 고기 말고 삶은 감자 약간 양념을 해서 양파, 버터 양념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루베리 만두도 있고요. 체리 만두도 있고요. 열매 들어가서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벨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냉동 열매로 사시고 만두피 안에 넣으시고 물론 설탕 조금 넣고 살짝 데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버터로 바르고 하면 아니면 사워크림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네, 다음 요리로 가볼까요? 샤슬리키, 샤슬릭. 이것도 그루즈에서 오는 음식입니다.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아니면 새, 닭고기를 미리 양념하는 거예요.
보통 고급스럽게 하면은 와인 양념합니다. 와인이나 식초나 아니면 사워크림, 마요네즈 양념 미리 담아가지고 저녁 때에 담아가지고 아침에 소풍 갈 때 여러분 야외에서 먹는 요리입니다. 그 사이에 양파, 토마토, 다른 야채를 버섯이나 이렇게 꺼져서 먹기도 합니다. 보통 이 요리는 남자들이 합니다. 시장 쇼핑부터 양념, 그 다음에 야외에서 굽는 거, 숯, 불 관리하는 것부터 남자들이 하는 요리입니다. 여자들이 그냥 와인 예쁘게 마시면서 옆에서는 수다 떨기만 합니다. 이런 문화는 반드시 여러분 또 나중에 러시아 친구들 생기면 샤슬릭 먹으러 가자 이렇게 사람들 부르면 러시아 사람들이 기꺼이 놀러 갈 겁니다. 네, 다음 요리 카르토슈카, 감자 요리. 빵처럼 자주 먹는 요리입니다. 보통 감자는 삶아서 아니면 프라이팬에서 볶아서도 먹기 하는데 간단하게. 하지만 오븐 요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집마다 오븐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큰 오븐. 그래서 거기서 치즈나 야채나 오븐에서 많이 굽기도 합니다. 맛있습니다. 밥처럼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감자 러시아에서 다양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배부릅니다. 드셔보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요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할라제츠 같은 요리도 손님 대접할 때도 하긴 합니다. 맑은 육수를 가지고 기름기 다 제거한 다음에 안에서는 고기나 야채나 예쁘게 생선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합니다. 할라제츠, 홀라드나로부터 오는 단어죠. 차갑게 먹는 요리예요. 맞죠? 냉장고에다가 육수를 올리는 거야. 만약에 따뜻하게 하면 육수가 다 녹죠?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는 제가 몇 가지만 보여주기 하는데 식당이나 어디 집에서나 만든 요리니까 또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크바스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바스 여름에 먹습니다. 한국에서 식혜 아니지만 식혜 여름에 먹잖아요. 시원하게 먹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곡식을 갈아서 약간 볶아서 곡식은 색깔 이렇게 커피, 맥주 색깔이 얻습니다. 그쵸? 그 곡식을 가지고 물 속에서 발효시키는 거야. 거기서 발효하기 위해서 추가된 건포도나 아니면 이스트 조금 몇 그램 넣고 발효가 되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는 저녁 때 하면 아침에 벌써 먹을 수 있는 음료예요. 그래서 맛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맥주 맛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콜라 맛도라고 해요. 다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약간 거품도 있을 수 있고 탄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발효 있기 때문에 가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술이 아닙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술 맛이 나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음료는 어린이도 또 먹고 여름에 특히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습니다.
러시아에서 길거리에서 대량으로 큰 자동차에다가 세워놓고 크바스 판매도 합니다. 한 컵씩 아니면 몇 리터씩 이렇게 판매도 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겨울에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크바스 가지고 여러분 냉국도 먹기도 합니다. 야채를 삶아서 짧게 잘라가지고 햄, 오이, 뭐 감자, 또 뭐가 있어요? 또 닭고기도 올 수도 있어요. 짧게 잘라서 계란 짧게 잘라서 크바스로 붓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가면 냉국, 아크로시카라고 합니다. 여름에 먹습니다. 꼭 먹어보세요. 굉장히 다이어트식 가벼운 요리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정말 먹고 싶은 국입니다. 네, 물론 보드카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보드카는 항상 500ml나 700ml로 판매가 됩니다. 왜요? 보드카 병 양이 3명 반드시 3명 이상 4명, 3명이나 먹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먹으면 이거 술 중독자야 이렇게 웃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보드카 즐기면서 조그만 잔으로 먹습니다. 크리스탈로 보통 하는데 고급스럽게 먹습니다. 물론 오이지 러시아 이렇게 맛있는 오이지랑 또 먹기도 하는데 아니면 колбаса 햄이랑 안주로도 하게 합니다. 아니면 흑빵, 메밀빵도 먹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갔을 때 고급스러운 예쁜 병을 사가지고 주인한테 초대하는 사람한테 예쁜 술병을 선물 주시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으로 먹기 때문에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취하지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여자한테 선물 주고 싶으면 보드카 아닌 샴페인이나 와인 사주시면 좋은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음료식으로 제가 가는데 식사한 다음에 모든 요리를 다 치운 다음에 다 소화한 다음에 사람들은 사마바르 책상에 올고요. 차 준비 시작합니다. 티 드링킹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식사한 다음에 차 마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러시아에서 속담도 있어요. 밥 먹었지만 차 안 마시면 힘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차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러시아 음식이 기름기 많이 있어서 반드시 뜨거운 음료를 먹어야 기름기가 소화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요리를 아니라 간식 같은 거, 빵 같은 거 준비해서 먹으면서 쉽니다. 차 마시면서 쉽니다. 그리고 디저트식으로 음식 될 수도 있지만 디저트로 블리니도 하기 합니다. 반드시 하는 요리 아니지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요리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블리니 쳐보세요. 어떻게 만든지 금방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예요. 얇은 팬케이크죠. 거기에다가 야채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연어 넣을 수도 있고요. 고기, 양배추, 신양배추, 열매들 아니면 그냥 꿀, 연유, 잼 찍어서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학습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블리니 요리 만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러시아 서풍 학습 현장 학습도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블리니 문화는 봄 맞이 축제 때, 마슬리니ца 축제 때 많이 먹습니다. 누구랑 모양으로 되는 블리느는 태양 상징하는 거야. 러시아 긴 겨울을 빨리 가라 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의미로 주부들은 블린을 많이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빵 이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피록 가장 대표적인 피록, 토르트, 켑스, 피로즈네, 폴바, 여러분 피라시키, 자피칸카 단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밥 종류도 많이 있고 떡 종류도 많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빵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랑 같이 먹습니다. 자, 음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료는 여러분 컴포트라고 합니다. 복수로 하면 컴포트. 이게 뭘까요? 여름이 짧아서 그쵸? 열매, 과일 보관이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음료로 만듭니다. 설탕물에 살짝 데쳐서 먹는 요리입니다. 살짝 데쳐서 색깔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끕니다. 그 다음에 유리통에 바쿰 포장해서 겨울에 포장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열매 보관하는 방법은 잼 만든 방법도 있습니다. 바레니에라고 합니다. 열매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딸기 많이 알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산 딸기도 있고 아블리피하, 스마로디나, 비시냐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크르조브닉 있기 때문에 바레니에 설탕하고 삶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거는 차랑 먹거나 빵에 발라서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그 중에서 살레니아라고 해요. 솔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향초 넣고 호박이나 콩이나 토마토나 오이 여러 가지 마늘, 양파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 겨울에 꺼내기도 하고 먹습니다. 물론 안주로 칼바스도 많이 먹습니다. 안 구워도 되고 잘라서 바로 샌드위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서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도 있습니다.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우유 식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거 버터랑 치즈죠. 우유, 요구르트 알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ряженка 아니면 топленое молоко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마트에 가면은 우유 제품 가게 따로 또 있어요. 빵 가게 따로 있고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유 제품 가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너무 넓어서 뭘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행 갈 때 하나씩 사셔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2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식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에서 맥도날드 아니고요.
카르토슈카라고 합니다. 카르토슈카. 감자 요리 만든 프랜차이징, 크로슈카 카르토슈카. 꼬마 감자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꼬마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감자, 가장 큰 감자. 이거는 손바닥 2개로 연결하면 그 정도이거든요. 감자 가지고 호일 사서 오븐에서 굽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와서 고기 안에 이것저것 안에 샐러드 같은 거 속을 골라서 넣어주세요. 버섯일 수도 있고요. 여기 버섯 있고요. 양파, 생선, 뭐 아니면 다시 구워주세요. 이거 넣고 치즈나 베이컨 구워주세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푸드 종류지만 굉장히 건강한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잘라가지고 나중에 거기 안에 넣고 비벼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고 커피나 홍차, 레몬 홍차랑 먹을 수 있습니다. 꼭 가보시고 빨리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카르토슈카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식당은 바로 욜키팔키. 욜키팔키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바탕에 노란 글자로 써 있어. 욜키는 이거 전나무 뜻이고요. 팔키 이것도 나무야. 정작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전통 식당입니다. 뷔페예요. 이렇게 샐러드나 요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릇당 가격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씩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당이기 때문에 어디 공항이나 시내나 큰 도시마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나무로 장식돼 있어서 그래서 욜키팔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욜키팔키는 이거 트락티르 레스토랑 또는 트락티르라고 하는데 욜키팔키 표현은 이거는 욕할 때 안 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잃어버렸거나 못 놓치거나 아니면 뭔가 깨지거나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욜키팔키라고 해. 그래서 약간 유머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러시아어로 욕하고 싶으면 욜키팔키 해보세요. 욜키팔키. 네. 하지만 이런 식당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반드시 찾아보시고 가보세요. 2가지 프랜차이징 제가 알려줬는데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에서 제가 살짝 물어볼 수 있어요. 러시아 요리를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프랜차이징 어떤 거 있습니까? 물론 요 강의를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인터넷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До свидания.